안녕하세요, 종나무입니다. 오늘은 제안서 기획 단계에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안서는 말 그대로 설득을 위한 문서입니다. 사업이든 공모전이든 자신의 생각을 깔끔하게 전달하고 단순하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5가지를 꼭 고민해보시고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문서인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제안서를 읽게 될 독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또는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안서를 볼 독자가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읽거나 또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훑어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문서의 내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어디에 효율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설득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독자 지정 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써봤는데요. 먼저 독자의 지정과 상태 부분에서는 누가 제안서를 읽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제안서의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 지식을 제공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제안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제안서를 읽고 내가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는지와 그 독자가 원하는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독자가 원할지를 체크할 때에는 독자의 기대치와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조가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하고요.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 정의하기인데요. 제안서를 쓰는 자신이야 나야 내가 문제를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독자도 내가 정의한 그 문제를 뚜렷하게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독자도 제안서를 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지 안다고 느낄지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안서 전반에는 문제와 설명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대서 그 제안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문제점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리고 독자에게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계획할 때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지금 해당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문제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이유들은 타당한지, 그리고 이 제안을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제안서를 작성해본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제안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왜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분야 사람들에게 당연한 이야기는 그냥 요약하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제안서가 자칫 지루해지고 뻔한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세한 조사나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해결책 정의하기인데요. 무척 간단한 단계입니다. 문제점이 정해졌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적으면 되는 건데요. 이걸 기획 단계에서는 좀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실천 단계를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안 요청서, 그러니까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문서에서 어떤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이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서에서는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관심이 없고 회의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제안을 받는 이 독자는 사실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정도면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제안서 스타일 정하기인데요.
제안서의 종류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제안서는 특정한 스타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은 있는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너무 전문 용어를 남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축약어 같은 것의 사용을 지양해야 됩니다. 독자가 이것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축약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 축약어에 대한 설명을 꼭 이렇게 아래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복잡한 말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쉽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잘 쓴 제안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하지만 항상 논리를 펴기 위해서 사실적인 부분에 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은 빨대가 코에 꼽힌 거북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증거와 사실들을 쭉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제안서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해결책은 아주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개요 작성하기인데요. 개요는 최종 문서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을 정리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상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있는지 개요를 작성하면서 확인해야 하고요. 개요에 꼭 들어갈 내용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해결 과정, 그리고 왜 그 해결책이 최선인지,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안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볼 5가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5가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제안서를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